네, 어제 양대 지수는 나란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앞서 마감했던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에 호재가 있었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또 기관의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1930선 회복했습니다. 1935선에 마감을 했었고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 넘게 오르면서 56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이 1,352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외국인이 80억 원, 기관이 428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만이 400억가량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6월물입니다. 어제 1%대 오름폭 늘리면서 253선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이 개인이 291억 원, 291계약, 그리고 외국인이 838계약 매수했고요. 기관만이 1,500계약 정도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이 마감된 가운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 중심적으로 매매했었는지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LG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에는 현대모비스, 3위에는 기아차, 그리고 4위에는 롯데쇼핑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5위에는 현대차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LG전자는 잠시 후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겠고요. 이 기아차, 현대차 어제 흐름 좋았습니다. 주가 소폭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거래일제 매수하면서 어제 1.5%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1분기에 중국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호재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는 26일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실적은 엔저 여파에 부진할 전망입니다. 현대차 흐름은 소폭 더 적었습니다. 0.5%대 오름폭 늘렸는데요.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역시 엔저 후폭풍의 실적은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삼성전기, 3위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4위에는 삼성생명, 그리고 5위에는 NHN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제 매수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0.2%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호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애플의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이 애플을 넘어서게 된다면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호재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까지 좀 보면요. 기관이 3거래일제 역시 매수하면서 어제 3%대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1위, 2위에는 NHN, 3위에는 셀트리온, 4위에는 동부화재, 그리고 이마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까지 올랐었는데요. 이 그동안의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에 어제 1.4%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1위는 현대모비스, 2위에는 현대차, 3위에는 현대위아, 그리고 4위는 하나투어가 차지를 했고요. 5위에는 삼성 SDI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기관이 5거래일제 매도하면서 주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2.6%대 하락했는데요. 역시 엔저 여파 그리고 실적 부담감이 작용이 됐습니다. 이 26일에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현대위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주가도 하락폭을 늘렸습니다. 어제도 2.6% 하락하면서 장중 한때 52주 최저가까지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 자동차 관련 부품주는 또 엔저 여파에 실적이 부진할 전망입니다. 오는 26일에 역시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기 두 종목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LG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이 공개됐었는데요.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의 마감가입니다. 0.4% 소폭 내리면서 9만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후에 장중한 때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 9만 1,300원까지 오름폭 늘렸었는데요. 실적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액이 14조 1,6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494억 원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당기순이익도 전년보다는 91.1% 줄어들긴 했었는데요. 이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는 줄었지만은 이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199%대 대폭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시장 전망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가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흑자로 전환을 한 것인데요. 이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분기별 스마트폰 1,000만 대 판매가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 장중한 때는 최고가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순매수 특징주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의 흐름부터 볼 텐데요.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제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5% 넘게 오르면서 95,500원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종목인데요. 이 갤럭시 S4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이 삼성전기는 이 갤럭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 부품주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탔었는데요. 이 당초 9월 선보일 예정이었던 갤럭시 노트 3가 오는 7월에 앞당겨서 발표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어제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이 과했다라는 소식에 상승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특징주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순매도 특징주는 하나투어입니다. 어제 기관이 많이 팔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의 순매도 4위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 부진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나투어의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7.25% 내리면서 74,2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 예약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낙폭을 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하나대투증권은 하나투어에 대해서 이 다음 달부터 예약률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중국에서의 조류 독감 여파로 예약자는 예약 취소가 증가하는 반면에 신규 예약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마감한 국내 시장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